흥선대원군은 조선 후기의 왕족이자 정치가, 화가이며 대한제국의 추존왕이다. 그의 본명은 이하응이다. 부인은 여흥부 대부인 민씨이다. 남영군과 양자 입적과 군부인 민씨의 넷째 아들이며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친아버지이다. 1863년 어린 고종을 대신하여 국정을 이끌었으며 안으로는 유교의 위민정치를 내세워 전제 왕권의 재확립을 위한 정책을 과단성 있게 추진하였고, 밖으로는 개항을 요구하는 서구 열강의 침략적 자세에 대하여 척외강경 정책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서원을 철폐 및 정리를 하여 양반기득권 투호들의 민폐와 노론의 일당독재를 타도하고 남인과 북인을 채용하였으며 동학과 천주교를 탄압하고 박해하였다. 1864년 1월부터 1873년 11월까지 조선의 국정을 이끌었다. 직접 며느리 명성황후를 간택하였으나 도리어 명성황후에 의해 권좌에서 축출당하였다. 1873년 11월 명성황후와 유학자 및 안동 김씨, 풍양조씨, 여흥민씨 등에 의해 축출된 이후 명성황후와 권력투쟁을 벌였다. 일본인과 결탁하여 며느리 명성황후의 암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6일준에 따르면 흥선대원군은 명성황후를 제거해달라고 일본 공사관에 수시로 부탁했다고 한다. 명성황후와 민씨 일족 및 고종을 패출하고 안흥군, 이재선 등을 조선 국왕으로 옹립하려는 쿠데타를 기도했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손자 영성군 이준용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 여러 번 정변을 기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했다. 을미사변의 조선인 주요 협력자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세국정책과 천주교도 대량 학살, 무리한 경복궁 중건 과정, 일본의 명성황후의 제거를 청탁한 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긍정적 평가. 헐버트는 자신의 저서 대한제국 멸망사에서 흥선대원군을 이렇게 묘사했다. 헐버트에 의하면 그는 개성이 강하면서도 오만한 기질을 가진 남자였다. 백성들은 아무리 그를 미워하더라도 한편으로는 항상 그를 존경했다. 그는 아마도 한국의 정치 무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거물이었던 것 같다. 그는 매사에 반항적이었으며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그것이 도덕적인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관계없이 자신이 의도한 바를 관철해 나가는 불굴의 투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작가 김동희는 역사소설 운영궁의 봄에서 대원군은 지배계급의 횡포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민중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이해했다. 소설을 읽다 보면 대원군이 강제 추방의 위기에 놓인 민중들을 보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김동희는 대원군을 호랑이 같은 산의 대장부이면서도 안동 김씨의 탄압을 피해 때를 기다리며 참고 견딜 줄을 아는 속 깊은 사람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대원군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아는 사람은 그를 존경하는 기녀밖에는 없다고 보았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한 평가.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는 조선의 발전을 가로막은 폐쇄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고, 반면에 그 당시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 곧 독일의 상인 오페르트가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소를 도굴한 사건, 두 차례의 외세 침공 병인 양요 당시 프랑스군의 횡포와 문화제약탈 등 서구 열강의 위험 문제는 대원군으로 하여금 열강에 대해 경계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그에 따른 자구책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는 또한 대원군이 중시했던 백성을 편안케 하고 조선을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게 하려는 국제적 공존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평가도 있으며, 이는 신미양요 당시 미국 함대 사령관 로저스에게 보낸 치서에서도 드러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비판 부정적 평가. 한편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쇄국 정책을 통해 개항과 개방을 막고 발전의 기회를 차단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쇄국 정책을 통해 서구의 문물과 과학기술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발전과 부흥의 계기를 막았다는 것이다. 또한 역사를 역행한 시대착오론자라는 평가와 왕권 강화 및 국권 융성을 꾀한 개혁가라는 평가도 엇갈린다. 그의 개혁 정치는 일시적으로 내부적 모순을 완화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시대착오론자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에 줄기차고 거세게 저항했던 흥선대원군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의도적으로 폄하했다는 식민사관의 유산이라는 반론이 있다. 또한 천주교인에 대한 대량 학살과 동학 탄압, 서원 정리 과정에서의 유학자 탄압 역시 인권 탄압과 종교 탄압이라는 비판이 있다. 손자인 순종은 태왕제 고종과 어린 나이에 제위에 올랐기 때문에 왕은 황제의 본생부로서 주공이 어린 성왕을 보필했던 일을 떠맡았다. 부족을 돈목하게 하고 사색의 당파를 평등하게 기용하였으며 유행의 물로를 막고 언론의 통로를 열며 침체된 사람들을 발탁하고 세도가들을 물리쳤다고 평가했다. 현재 대원군에 대한 평가는 병인박해의 피해를 입은 한국 천주교회, 안동 김씨, 여흥민씨 가문 등 흥선대원군과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므로 객관적인 평가는 어렵다. 쇄국 정책에 대한 비판. 독립운동가이자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조선의 발전을 저해하였다고 비판했다. 그에 의하면 프랑스 함대와 미국 함대를 격퇴시킨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그 나름대로 양이 의식에 따르는 민족적, 국수주의적 견지에서 통쾌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세계 정세에서 살펴보면 민족의 장래를 그르치게 한 어리석은 짓이었다라는 것이다. 월권행위 독재에 대한 비판. 역사가이자 유학자인 황현은 대원군의 월권행위와 독재를 지적, 비판했다. 면 종전의 세도는 비록 한 사람이 주관하고 있을지라도 아들과 조카, 인척들이 종종 한 몫을 하고 있었으므로 서로 간섭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오직 실각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런데 대원군 때는 혼자 집권했기 때문에 비록 음관 한 명이나 변방의 장수 한 사람이라도 대원군을 거치지 않고는 명령을 발령할 수가 없었다. 인사 발령을 할 때는 언제나 그가 미리 후보 명단을 작성하여 자리를 채운 뒤에 올리면 고종은 그것을 따라 낙점만 할 뿐이었다는 것이다. 군주도 아니고 인사부서인 이조의 장이나 정승이 아닌 대원군에게는 인사 임명 권한은 없었다. 선정비와 권력 남용. 대원군 집권 시 전국 각지에는 대원군에게 감사하는 선정비도 세워졌다. 여러 고을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주고 자신의 업적을 찬양하는 선정비를 세웠다. 임용안에 의하면 대원군 자신이 직접 세운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선정비 건립 자체가 불법이었고 이를 대원군이 몰랐을 리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원군 개혁 정치의 핵심이자 목적인 불법적 관행을 제거하여 국가의 법체를 회복하는 것과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흥선대원군의 권력은 국왕의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한 권력이었다. 그럼에도 대원군은 이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선정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과시했다. 임용하는 선정비와 척하비를 보면 독재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독재자로 변해갔다고 평가했다. 매천 황현은 그가 권력 남용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력 남용의 근거로 매천 황현은 대원군이 10년간 집정할 때의 위험으로 대원군 분부란 5자가 곳곳에 퍼져 내정탕화 같아 관리나 일반 백성들은 항상 관청의 법률에 저촉될까봐 노심초사했다. 이에 따라 대원군의 실각을 기뻐하며 축하하였다고 한다. 명성황후 암살 사주 협력. 명성황후의 암살을 사주, 협력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그는 일본 공사관에 명성황후를 제거해달라고 일본 공사관에 수시로 부탁했다고 한다. 일본 공사관은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명성황후가 반일성향으로 변신하자 명성황후 제거 작업에 착수한다. 사학자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인 박은식은 춘추전국시대에 조돈이 왕을 암살한 것을 비유하여 이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하였으며 감정이 사람의 양심을 가린다며 비판하였다. 육일주는 그가 명성황후 암살 문제를 일본 공사와 협의하고 일본 측에 약간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큰 실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육일주는 명성황후가 1894년 가을 개화당 모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꾸미다가 대원군에게 발각되었고 대원군은 일본 공사 오카모토 류노스케와 협의 끝에 일본인들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얻어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대원군의 개인적 욕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을미사변 당시 조선에 주재하고 있던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구미 국가 외교관들은 명성황후 시해와 관련해 일본 측의 책임을 추궁하면서도 이 사건의 주범이 대원군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대원군을 기피 인물로 삼았다. 흥선대원군이 왕비 암살에 어느 정도 영향을 행사했다고 본 윤치호는 대원군을 대왕근 2억 2친이라 불렀다. 권력욕에 대한 비판. 본심을 숨기고 안동김씨 문중을 찾아가 굴욕을 자처한 뒤 권력을 획득한 점 등 권력욕의 화신으로도 평가된다. 쿠데타를 일으켜 아들 고종을 몰아내고 이재면을 추대하려 한 점, 1881년 8월에 이재선 영모 사건을 배후 조종하여 이재선을 왕으로 앉히려다가 실패한 점,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 명성황후를 제거한 점, 일본 공사관에 찾아가 명성황후를 제거하는데 협력해줄 것을 계속 요청한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집권 후 사적인 보복을 한 건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원 철폐에 대한 평가. 서원을 철폐하려고 7년여를 기다린 일에 대해서도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는 평가와 완고하고 고루하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한편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령 당시 자신의 외육대조 노북민정중을 배양한 충주 누암서원, 장흥 영곡서원 역시 예외 없이 철폐하라 명하였다. 영상의 내용처럼 흥선대원군은 조선 후기의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었으나 권력의 일부를 잠식하게 되어 조선시대의 왕권 쇠퇴와 귀족의 권력구도 축소 등을 야기하였고 그의 활동이 조선시대 경제와 군사력을 약화시키면서 조선이 국제적으로 약해지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직접적으로 일제강점기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일본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조선의 국력은 약화되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각을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